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AI 전력과 관련해서 전력 설비나 혹은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I 열풍, 미국도 전력 수요 폭발, 보글원전 4호기 가동이라는 제목입니다. 게다가 부제목으로는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 미국 최대 원전으로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신규 원자로인 보글 4호기가 지난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AI 열풍에 따라 미국에서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전력 수요 급증과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에너지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글 4호기가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글 4호기는 약 50만 가구와 기업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앞으로 최소 60에서 80년간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글 3호기에 이어서 4호기의 가동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 12년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신규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은 지 12년 만에 4개 원자로를 모두 가동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뤄왔었던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원전 사고들이 있어서 건설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미국 마지막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 급증 대응, 원전 수명 연장 없인 감당 안 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아리백이다, CF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CF백은 무탄소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급되는 양도 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따라서 공급하는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원전이라는 거죠. 자, 탄소 배출 2030년 4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이 20.5 테라 기가와트가 좀 늘었다라는 테라와트가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째 멈춰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 운전을 신청해서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연장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이 AI나 이런 신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원전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전이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추려면은 선택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는 동일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추가적인 또 이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30조 잭팟,
체코 원전 수주 위한 도전 시작됐다. 이르면 6월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입찰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2파전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규모가 30조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에 엄청난 호재로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30조 원까지 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체코와 루마니아 이런 해외 수출 수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요것만 이어지게 된다.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라면은 원전 관련주들은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미국 원전의 패권 장악, 바이든도 트럼프도 똑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쪽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원전에 관해서는 어느 당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두 두 후보 모두 다 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일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게다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훈풍이 또 한국 국내 증시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과 관련주 지금 뭐 상당히 뭐 관심을 크게 받고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도 원전 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중러 갈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앞서 뭐 살펴본 거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중러 미중러죠. 미중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AI 전력 확보하라. MS 마이크로소프트죠.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타트업 기업, 태양광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전에 핵융합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헬리온 에너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얻은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전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받게 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 종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대장주들이 있지만 우리는 좀 소형주 내에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총이 한 1,500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보성파워텍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하단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들도 완만해지고 있고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배전 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이런 기자재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들어가는 이 철골들을 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원자력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복합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2,700원에서 뭐 3,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큰 이탈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핵융합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일진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플랜트를 좀 설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원자력도 포함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핵융합을 할 때 이 주요 원재료인 삼중 수소를 좀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랐었던 종목이 바로 이 일진파워거든요. 근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인 우향을 보이다가 이제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버송파워텍이나 일진파워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측면으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이런 주가 상승 흐름으로 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탄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 설비가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원전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이 핵융합에 투자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의 급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